안녕하십니까. 보성영리학회 보성거사입니다. 이번에는 현궁풍수 집을 제가 90년도에 졌으니까 34년 전에 제가 그 30대에 그 풍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가 집을 지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현궁풍수라는 것이 근래에 옛날에는 현궁풍수가 묻혀져 있다. 원래 공부하기가 난해합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일반 좌약만 잡는 기관들이 집터를 볼 적에 좌약만 잡았는데 앞뒤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샹은 앞이고 좌는 뒤니까. 그래서 이제 좌약만 본 것이 그 뭐 풍수라기보다는 뭐 미술이지, 밑에 그림만. 남양 쪽이 좋다. 산소나 집터나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현궁풍수를 저는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7운에 졌습니다. 7운. 풍수는 1운서부터 9운까지 있는데 현궁풍수가 20년 간격으로 있는 거죠. 그 이제 7운에 졌는데 지금은 이제 8운이 넘어서 9운이 된 거죠. 그 이제 90년도에 이걸 졌는데 우선 집터를 봤을 적에 그림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임산배수만, 옛날에는 이제 임산배수라고 뒤에 산이 있고 전면이 터져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남양 쪽으로 있으면은 그것이 명당짜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성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궁풍수를 못합니다. 이게 현궁풍수가 아니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기풍수라고 옛날에 했던 것이 그냥 그게 미술이라고 보면은 이 저 현궁풍수는 수학이죠. 수학. 구성학으로다가 비성반을 이게 구성학은 명반이라고 하지만 이 풍수는 이걸 비성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명반 작성하듯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은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수학과 미술이 합쳐진 것을 현궁풍수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풍수에 맞게 제가 나름대로 젊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풍수에 맞게 집터도 보고 실내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것이 충북도청의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이게 선정된 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이게 집을 지면서 회화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심었는데, 그 회화나무가 신목이라고 해가지고 꼭 집이 없는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화분에다가 심어도 좋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다가 회화나무 묘목을 해가지고 뭐 한 서너 개씩 화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묘목을 그다음에 택배로 오면 받아서 심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신목이라고 해가지고 으뜸목, 아주 학자수, 출세수, 또 이게 귀한 나무로다. 옛날에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집을 지면은 회화나무부터 심었는데, 이따 제가 저쪽에 회화나무 심은 것이 묘목을 조그만 걸, 그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옥천에 보면 묘목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다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실내에다가 화분에다가 놓고, 또 이제 단독주택을 가시는 분들은 뭐 정원 마당에다 심으면 되는 거죠. 이제 본초 강목에서도 이것이 귀한 나무다, 신선목이고, 이게 한약 봐서는 약재로 쓰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이제 뭐 제가 이제 39살 땐가 모텔을 여관을 객실 30개짜리도 건물이 있었고, 뭐 음식점 상가도 있었고, 큰 건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땅하고 부두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한 20여 년간 강원도로 경상도로에서 역학 공부도 하고 스님 생활을 하고 또 절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를 들어왔는데, 내가 진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정리가 돼도 이 집은 끄떡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풍수에 맞게 진 집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 또 그 나무가 회화나무가 그게 수호신 같다, 이런 얘기죠. 집을 지켜주는. 그래서 이걸 권장해 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저기 노란 이런 무슨 간판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좀 무슨 저 핸드폰 그 송신탑이 있는데 그게 내갑니다. 그게 다리가 있고 그래서 저기 송신탑이 있고 그 노랗게 그 간판 조그만 거 있는 것이 그 다리가 있고 있으면 그게 3m로 내가가 그래도 꽤 커요. 그 냇물이 흐르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있다 보면 뒤에는 산이고 그래서 저렇게 주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산 높은 산을 주산이라고 하는데 저 산이 이렇게 주산이 있어야 바람막이가 되는 것이고 주산이 없으면 바람 풍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쪽도 높은데 저게 바람막이고 그래서 이게 저쪽을 봐야 정남향으로 다 져야 되는데 저쪽은 저게 주산이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게 앞이 가로막히면은 기가 안산 저 밑에서 봉우리 된 안산에서 기가 들어오는 건데 저쪽은 기가 탁 막혔거든요. 저게. 그래서 살짝 틀어서 좌좌우향으로 다 져야 되는데 약간 동남쪽으로. 그래서 패차를 보면은 인자병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인자병향.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약간 스친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남향하고 뭐 못지않게 남향이나 뭐 동남향이나 비슷한 건데 이게 그래서 약간 틀어진 거죠. 좌좌우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 뒷산 멀리 높은 산은 멀리 보여야 되고 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렇게 저게 기가 안산에서 형성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좀 공간이 확 트이게 이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죠. 겨울에는 어차피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방이 7개, 욕실이 3개인데 너무 크다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거 수강생들을 여기서 숙식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공부를 멀리서 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욕실이 3개니까 또 편안히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화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분. 그래서 화분에 이렇게 몽무리가 된 꽃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기가 마당서부터 이제 저기 대문으로 해서 현관으로 해서 응접실로 해서 저 주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기가 오래 머물고 이렇게 좋은 기가 오래 머물고 나쁜 기는 환기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기도 자주 시켜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화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화분이 좋은 것이고 그러면 기가 오래 머물다가 이런 그림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좋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서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예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서예 대회에서 뭐 1등을 하신 분이 저 광주 사시는 분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써주고 갔는데 이런 서예가 좀 있고 이 주방에도 이런 그림이 주방에도 이런 그림이 하나 있으면은 기가 오래 머물다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 보시죠. 여기 나와서 저 보리밥 편의점까지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질 때는 1차선이었습니다. 1차선. 그런데 2차선이 생기면서 제가 보상을 한번 받고 또 이제 4차선이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20년 동안 이걸 빈집을 놔뒀다가 들어왔더니만 4차선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 엄청 큰 바깥에 정원도 해놓고 그랬었는데 2번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서는 저쪽에 편의점이 생겼고 저기 음식점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음식점이 주변에. 그래서 주변에 음식점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어떻게 된 게 땅값이 내가 살 때보다 20배가 올랐지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원에 저쪽이 정원이 너무 커서 뜯어서 팔았고요. 근데 이제 정원이 아침한 거죠. 너무 커도 제가 해보니까 정원이 너무 커도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향나무가 쫙 있었는데 집전앱이라는데 전지지라는데 80만 원씩 7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나무를 비고서 여기다가 이제 고추, 오이
쭉 저쪽에도 도마도 강낭콩 심어가지고서 이게 호랭콩이라고 하는 건데 추석 때 송편 만들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마도 방울도마도 쭉 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잼으로 만들어서 토스트해 먹으면 좋고 찍어 먹으면. 그래서 이제 상추 같은 것도 이렇게 심고 저쪽에 파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란에서 이쪽을 보면은 여기도 나무 변화되고 원래 큰 나무가 앞에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고추를 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추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이렇게 심고 저쪽에 이제 아욱 같은 거 또 이제 여기 양배추, 그 상추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또 약초 같은 거, 당귀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문이 대문이 항상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건공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으로 있으면 기문이라고 해가지고 간공 쪽에 있으면 간방에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이제 영업집도 그렇게 저놓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저게 회화나무거든. 저게 컸어요. 저게 묘목을 옥천 그 묘목장에서 사서 심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회화나무 이렇게 신청하면은 택배로 옵니다. 그러면 화분에다 심든가 바깥에도 심든가 저렇게 컸는데 저거 때문에 저게 수호목이 됐나. 그렇게 풍파를 겪어도 이 집은 끄떡없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이게 90년도에 진 집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도 믿도 않아요. 이게 34년 된 집이라고 하면은 이 건설이 지하까지 건설인데 34년 전에 제가 집에다가 손댄 게 별로 없어요. 나무만 이렇게 저기 손댄 게 없다고 이제. 그런데도 까딱없어요. 대문서부터 다. 이게 그대로 고전에다 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와서 보면 그래요. 아이고 진짜 한 십몇 년 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오래된 집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때는 뭔 훗날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지진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설계사무소에서 충청북도에 지진공법을 짓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주택은. 그런데 선생님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건축비가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이렇게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다 지면은 일반 주택에 곱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하기는 일반 주택에 따따블을 주고 줬어요. 그때 농가주택은 100만 원이었을 때 평당 280만 원을 줬으니까 이 집을.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려고 돈 비싸게 들어가지. 그래서 잘 졌다. 그래서 풍수에 맞게 임산 배수에 맞게 또 현공 풍수에 맞게 이렇게 잘 졌다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현공 풍수를 한번 홍변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이게 현공풍수 이게 집을 짓을 때 칠운해진 것이 내내 향은 임자병은 변함이 없고 이건 칠은 비성반이고요. 이 구성화가 명반이라고 하지만 이 현공풍수는 비성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성반 작성을 해놓고 이제 구성화가 두 개씩 이게 조합이 되는데 이건 운도표를 갖다가 칠운은 중국해놓고 7, 8, 9 이렇게 해서 운도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칠운에도 보면은 이게 임자병양이라고 해서 아까 자자오양이 아니고 약간 동남쪽으로 했다는 얘기. 완전 동남쪽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동남이가 이렇게. 그러면은 같이 통변하는 겁니다. 여기는 뒤는 산성이고 여기가 산성을 좌지요. 이제 산성 여기 이제 향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면은 향은 인물이 아니라 저기지 재물. 여기 산성 뒤 좌는 인물이고 여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건궁을. 그러면 여기는 손궁을 해석을 하고 또 손궁과 건궁을 여기 있는 걸 같이 해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는 부인도 되고 3은 또 이 장남, 6은 또 아버지도 되죠. 할아버지도 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남편이고 부인이고 아들이고 돈을 잘 번다 이런 얘기죠. 재물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인물란에 아들이 우리 제 아들이 그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으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뭐 출세했다고 보고, 또 이제 여기가 남자 궁이걸라 이게 건궁이 이게 아버지 궁이걸라 아버지는 난데 저도 일은 역각도 해당되는 거예요, 역술인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팔은 재산이기도 하고 큰 재산이죠. 지금 제가 농장도 저 여기 옥화대라고 거기 농장을 또 수천 평을 가지고 약초농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도 공차를 자동화시켜서 거기서 그냥 그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다가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마트로도 팔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가 큰 재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얘와 얘도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3하고 1하고도 해석을 하고, 이것이 역학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렇게 집을 안 져놨더라면은 지금 못 짓죠. 이게 돈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지 풍수에 맞게 짓는다고 짓고, 저 해야나무가 저기 범상치 않은 거, 나는 항시 저 해야나무가 제가 옥화대 거기도 지금 해야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농장도 한 4,000평 가까이가 지금도 사라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풍파를 맞고 막 하는데도 사업을 해서 풍파를 맞고 하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지금 농장을 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이게 해와나무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제가 권장을 해보는 거예요. 풍수에 맞게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건 어렵더라도 인터넷으로다가 해화나무입니다. 해화나무. 인터넷에 치면은 뭐목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화분에다, 아파트는 화분에다 심고 단독주택은 바깥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집을 지키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양반들은 집을 지을 적에 우선 해야나무부터 심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식이 번성을 하고 자식이 출세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현금보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제가 해야나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